2026년 4월 6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감독입니다. 저는 2024년부터 주식 투자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년 7월 취직 후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어 팔자 고치고 싶어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투자 첫 해인 24년에는 실현 수익 4천만 원, 수익률 80%였고 25년부터 지금까지 실현한 수익은 2억 4,500만 원이며 현재는 2,500만 원 수익을 홀딩 중입니다. 25년부터 집계된 수익률은 약 191%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로 팔자 바꾸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계층 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영상입니다. 단순히 노후 대비가 목표인 사람은 또는 은퇴할 나이 즈음에 자산가가 되는 게 목표인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당장 5년, 10년 뒤를 바꾸고 싶은 사람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흔히들 3040은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은 시장지수 ETF나 슈드 배당 ETF 적립투자, 분산투자 같은 것이겠죠.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할 때는 5060이지 3040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040이 수입이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월급으로 따박따박 꽂히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를 배당금 받는 것으로 환산해 본다면 그 금액은 엄청납니다. 월급을 세후 300만 원을 가정하고 그걸 연수익 6% 배당주로 받으려면 과연 몇 억을 투자해야 할까요? 무려 7억입니다. 세금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7억짜리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또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건 좀 아쉬운 선택이다 라고 봅니다.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는 시장지수 적립식 투자, 배당 ETF 투자, 종목 백화점, 4848이 있겠습니다. 종목 백화점과 4848을 왜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껴넣었는지 의문이실 겁니다. 저는 본질이 같다고 봅니다. 적립식 투자나 4848이나 다 계좌에 마이너스 찍혀있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봅니다. 3040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 다른 시기보다 더 크게 보장되어 있는 때라 5년, 10년 안에 좀 다른 인생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이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크게 쳐맞으면 어떡하냐고요? 그 각오가 안 되어 있으면 계층 이동은 할 수 없습니다. 하락을 맞는 고통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겁니다. 무모한 소리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어떤 리스크도 지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는 게 더 무모한 거 아닐까요? 계층을 이동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하락을 반드시 맞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하락을 맞는 건 맞는 건데 결론적으로 수익을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될 놈에게 투자하자 이겁니다. 말 참 쉽게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미를 바라보며 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대기업, 빅테크 좋아하면서 막상 얘네들이 처맞고 빌빌 길 때에는 쳐다도 보질 않습니다. 이건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만든 독서 모임의 카톡방인데요. 제가 매일 주식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3월 28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 주식이 과도하게 떨어져 있어서 매수 브리핑을 했었고 제게 뭘 살 거냐고 물어 그 중에서도 빅세븐이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FNGU 분할 매수를 권했었습니다. 세배니까 위험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배 상품은 절대 마이너스 20%나 마이너스 30%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주가 마이너스 10%만 쳐맞아도 세배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세배 상품에서 마이너스 30%는 허리가 아니라 꼭지라는 겁니다. 꼭지에서만 안 서도 개잡주 모아놓은 파생 상품이 아닌 이상 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차트를 볼까요? 솔직히 요즘 운이 좋은지 자꾸 저점을 맞춰버리는데 보통은 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매수 브리핑 후 20% 수익을 먹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자 고치는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뭐냐? 단순합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종목에 누가 봐도 공포스러울 지경으로 떨어지면 큰 비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존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누가 들어도 될 만한 녀석이죠. 조정이 길더라도 견디면 열매를 주는 주식입니다. 24년 7월 마이너스 25% 맞았습니다. 25년 2월엔 마이너스 33%, 현재는 마이너스 24% 맞았고요. 최대닥폭이 마이너스 33% 정도로 되어 보이죠. 자, 그럼 단순하게 마이너스 20%부터 분할 매집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일 때 5천만 원 들어간 뒤 이후 주가가 마이너스 5%포인트 추가 하락 시 2천만 원 추가 매수한다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50%로 잡고요. 자, 그럼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2024년 7월에는 한 번 추가 매수하게 되어 7천만 원에 대한 50%가 수익이고 2025년에는 총 9천만 원에 대한 47%가 최대 수익입니다. 물론 이건 그림같이 최고점에 팔아 넘긴다는 시나리오이므로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각각 35%에서 40%씩이라고만 해도 2024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16개월 투자해서 최소 5,600만 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5,600만 원의 수익이 별거 아닌 것 같다고요. 우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꼭 명심해 주세요. 저축도
수익입니다. 세후 300만원 직장인이 매달 100만원씩 저금하면 1200만원입니다. 아까 수익 5600만원에 세금 제하고 1200만원 더하면 5500만원입니다. 수고한 자신을 위해 500만원 쓰고도 5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럼 시드가 1억이었다면 이제 1.5억이 된 겁니다. 1년 6개월도 안 돼서 시드가 5천만원이 늘었고, 이런 투자를 계속 반복한다면 5년 뒤 자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은 시나리오만 쓴다고요? 1년씩 내리 흘러내리기만 하는 하락장을 맞으면 어떡하냐고요? 완전 땡큐죠. 그때가 바로 부자가 될 사람, 그렇지 않을 사람이 갈리는 시점입니다. 가진 시드 1억이라고 다시 가정을 해봅시다. 이를 다 쓰고 신용대출 5천만원, 추가저축 1000만원을 아까 말씀드린 기준대로 투자하게 되면 1억 6천만원을 매집할 수 있으며 평단은 124달러가 됩니다. 지금 아마존은 전고점 260달러입니다. 수익 50%를 목표로 했다면 21년 1월부터 24년 5월까지 3년 6개월 만에 8천만원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저축은 계속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세금을 제하고 정확하게 8천만원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단기 하락장을 벗어난 뒤로는 지금까지 계속 상승장이었죠. 아마존만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팔자 고치고 남는 겁니다. 이때 시드를 늘려놓으면 그 다음 상승장부터는 초기 진입 금액을 늘렸을 테니까 수익도 더 커지는 겁니다. 하락장을 지난 24년, 25년 대세 상승장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법에서 진입 금액을 8천만원, 추매 금액 3천만원으로 늘리면 16개월 만에 8천만원을 또 추가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드가 4년 6개월 만에 1억 6천만원 늘어서 2억 6천만원이 되는데요. 도대체 당신의 연봉은 얼마나 점프한 것일까요? 연봉 1억인 사람 안 부럽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소득세를 50% 가까이 맞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합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미국 주식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 수 있듯이 1년 이상의 기나긴 하락장 뒤에는 3, 4년 상승장은 당연하다 할 만큼 높은 확률로 있어 왔습니다. 이것만 알고 투자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 충분히 가능하고 남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조금 아쉽다고 느끼신다면, 저처럼 200%씩 먹고 싶다면, 조금 더 빠르게 자산을 불려나가고 싶다면,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인 종목을 하면 됩니다. 더 변동성 큰 종목에다가 마이너스 20%에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35% 맞은 거, 마이너스 50% 맞은 거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누가 들어도 된다는 회사 중에서 말이죠. 개잡조 안 하고도 부자 됩니다. 용기가 있으시다면 아주 우량한 ETF 중에 2배, 3배 상품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마이너스 30%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마이너스 50%일 때부터 들어가길 추천합니다. 튼튼한 기업들 모아놓은 ETF가 그토록 처먹고 있으면 아마 시장은 곡소리 날 거고요. 저는 그때를 참 좋아합니다. 최근 친구들에게 FNGU를 추천한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마이너스 50% 부근부터 기준을 가지고 분할 매집 시작하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통찰력으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넥스트 엔비디아 찾지 마세요. 개잡주 사지 마세요. 모두가 다 아는 회사 주식으로도 충분히 큰 돈 벌고 남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남들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포모 때문에 달리는 말만 찾아요. 아니면 일확천금을 위해서 넥스트 엔비디아 찾아서 개잡주에 꼬라 박아요. 떨어지면 물렸다면서 마이너스 10%밖에 안 되는데도 함부로 물타서 현금 다 날려먹고 하락장에 큰 기회 놓칩니다. 부자 될 사람은 절대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이시나요? 루이비통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47%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르메스는 전고점 마이너스 40%인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배 레버리지 들어가 분할 매수 중인데 본주가 현재 마이너스 32%인 상황이에요. 아소 주봉으로 놓고 차트를 길게 한번 보세요. 역사상 이렇게 처맞은 적이 잘 없습니다. 저는 이게 기회라고 본 겁니다. 넷플릭스도 134달러 하던 거 85달러일 때 2배 레버리지 분할 매집하러 들어갔습니다. 현금 비중 잘 지켜서 들어갔기에 넷플릭스가 빠르게 튀어오른 게 오히려 아쉬웠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것 하나 전고점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됐다고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고점 갱신하고 있는 말에는 더더욱 타지를 않습니다. 투자는 훈련의 영역입니다. 오른다고 포봉 와서 사면 안 됩니다. 너무 떨어져서 공포심에 휩싸여도 안 됩니다. 본능대로 행동하는 건 훈련이 아닙니다. 남들이 느끼는 대로 느끼면,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계층 이동은 어렵습니다. 포모, 박탈감도 이겨내고 떨어지는 공포도 이겨내는 게 남들과 다르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상은 공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갑시다. 김감독이었습니다.